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항생을 실시간 리딩 중계로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전략과 노하우 그리고 실시간으로 차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황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20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8.93포인트 하락한 3,287.6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중국 증시는 유동성 압박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 유동성에 압박이 가해진 모습입니다. 이날 홍콩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전일 대비 19.57포인트 낮은 29,234.09를 기록했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도 알아봐야겠죠?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무료 방송 있는 날이잖아요. 자, 오늘 전략과 함께, 자,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주춤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어제 주가원유 재고가 거의 650만 배럴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좀 상승세로 좀 이끌어졌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좀 차근차근히 좀 종목 하나하나 차트별로 좀 분석하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항생 대응에서도 오늘장에 대해서도 매매 복귀하면서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그리고 항생 시초가 확인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같이 좀 수익권으로 수익 마감 목표로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전략 들어봤는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세제 법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서 사상 최고가들을 이게 경신했는데 오히려 이제 상하원 통과 소식이 들려오니까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는 0.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04%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차트는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대표님? 저는 어제 사실 뉴욕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올라갈 거 예상했는데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매인장 이후에 차트 매인장 이후에 일단 조정을 눌림을 받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대응은 따로 안 했고요.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하락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장의 움직임은 쉽게 너무 예상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배웠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올라갈 거 예상해서 또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진입을 따로 하진 않고 매도세가 나와서 매도로 눌림을 강하게 받는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관망세를 가졌습니다. 네. 자, 왼쪽 차트상에서 좀 보시면 왼쪽이 S&P고 오른쪽이 나스닥인데 확실히 메인장 이후에 11시 반 이후에 하락세가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역시 메인장 이후에 S&P와 나스닥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새벽장 내내 좀 강하게 하방세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개혁 법안이 아무래도 연말까지 세제개혁에 대해서 좀 기대감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눌림받는 자리는 눌림을 받는 자리가
좀 눌림받는 자리는 무조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보여지고요. 어제장 떨어지는 호가 나스닥 호가에서 6475 라인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 라인대가 저번 주에 급상승한 새벽장에 대해서의 그 저항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저항대에서 지지받으면서 좀 상방 움직임, 원래 움직임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장하고 내일장까지는 그래도 좀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는 움직임 나오면 야간장에서 바로 매수로 좀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과 내일장 매수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증시가 약세를 보이니까 달러도 함께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와 반대로 금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 시장 전망치보다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상승했거든요. 유가 상승까지 차트 어떻게 반영됐는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차트 상관관계에서 뉴욕 증시가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뉴욕 증시들 네. 내려가면 안전자산 중인 골드는 반비례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역시나 골드는 올라왔습니다. 금값은 상방세로 나와졌고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자 유로를 제가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유로는 새벽장에 갑자기 약세로 나왔거든요. 네. 11시 반에 나스닥 하방세 나오니까 유로장 좀 상승으로 나왔고요. 달러 약세의 힘을 얻으니까 골드 자체적으로 상방세가 좀 잘 나온 걸로 보이고 11시 반 이후에는 유로는 거의 뉴욕 증시 그 지수 움직임처럼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11시 반 전에는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게 위험하게 쳐내고 있다가 11시 반 이후에 지지받으면서 좀 강하게 매수 추세로 쭉 나온 모습으로 좀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해서 좀 전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서 강세 움직임, 지금 밑에 60번 1시간 봉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저번 주에 달러 강세로 저번 주에 달러 강세로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면은 이번 주는 달러 약세로 저번 주에 달러 강세로 떨어지는 구간을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구간까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좀 거의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원웨이장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날그날의 오늘의 추세를 판단해서 지지와 저항대 구별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1.19520 라인대에 저항대 좀 있는 걸로 일단은 중간 지점자리에 좀 저항선을 그어두고요. 지금 좀 하방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밑에 저항대는 좀 멀어요. 좀 먼데 1.19330에서 저항대 잡아놓고 여기 기준으로 좀 시장에는 움직임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는 원웨이장보다는 그날 흐름 그리고 유가까지도 차트 어떻게 반영될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어저께 방송 중에 처음으로 이제 38틱의 수익을 걷고 두 번째 대응은 못하고 끝났거든요. 매매 복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매매 복귀 부탁드립니다. 네, 매매 복귀 잠깐 하기 전에요. 네. 크루드 오일도 좀 네. 잡아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주가 원유 재고가 어제 발표가 됐죠. 그렇죠. 네. 주가 원유 재고 아주 큰 지표죠. 5일 지표 중에 가장 큰 지표인데, 주가 원유 재고가 지표가 있을 때는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그전에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표 대응 움직임 전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표 대응만을 기다리면서 방향성이 어디로 나올지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이 강하게 추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네. 간혹 가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혹 가다가 움직임이 좀 주가 원유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름이 좀 잘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워낙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큰 지표가 있을 때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망세를 가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어제 지표 발표되고 나서부터 650만 배럴이 이전치보다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초반에 좀 눌림을 맞으면서 좀 위에서 눌러주는 모습 나왔지만 이내 전고 좀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방세로 나오면서
58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네. 58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움직임 자체가 저번 주와 저저번 주 이후로도 58달러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58달러 15분봉 보시면은 12월 13일이에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주가원유 재고 때 한번 하방세 나오고 58달러까지 못 올라오는 회복을 못하는 모습 보였는데 58달러를 좀 넘는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올라간 상방세가 나오면은 그래도 60달러. 600달러는 큰일 나죠. 예. 60달러 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요. 58.50, 53 정도, 50에서 53 정도까지도 저항대가 없으므로, 상방세 움직임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까지도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의 야간장과 그리고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제 들었으니까요. 매매 복귀도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항생 시초가, 대응하기 전에요. 네. 어제 매매 복귀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시초가 전에 좀 남을 것 같거든요. 네. 남으면은 제가 따로 또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는 총 3번 진입했어요. 항생 보시면서 오늘장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항생장 시초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 시초가는 29,150선 정도였고요. 네. 시초가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밀어주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상방세 움직임 나왔었는데 그 상방세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맨 처음에 체결 자리를 못 줬죠. 그렇죠. 29,150선 여기가 이제 시초가인데 아쉽게도 체결 자리 못 오고 올라갔고요. 기다렸습니다. 추격 매수 안 했고 그 이후에 반등하는 움직임 끝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첫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은 어제 자리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기억이 자리가, 어제는, 네. 지금 초반의 대행 자리에서 체결이 안 돼서 상방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29,220선 근처에서 강한 저항대 20에서 30 자리 근처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전에서 한번 올라왔을 때 매수세 나올 때 여기서 한번 강하게 꺾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네. 부딪힌 다음에 여기서 올라온 때 다시 한번 더 지지받고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부분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여기 보여드릴게요. 강하게 상방세 나오다가 29,220선에다가 이전에서 여기서 부딪혔다고 저항대를 그어놓은 게 아니고요. 전일장에 대해서 부딪힌 거는 좀 보여가지고 그어놓은 건데 마치 오늘장에 대해서 제대로 때려 맞고 나서 떨어졌죠. 그렇죠? 전일장에 네, 대해서 저항대를 그어놓은 건데 어제장에 대해서 유효한 저항대다라고 좀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떨어졌다 결국엔 매수 추세가 좀 나오고 나서 살짝 부딪혔다가 돌파하고 다시 떨어졌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네. 많이 부딪히고 있죠. 29,230선에서 많이 부딪히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확인됐습니다. 29,227로 말씀드릴게요. 27로 제가 그어놨으니까 네. 27 라인에서 강하게 좀 저항대로 있어서 이전에서 매수 추세가 잘 나온다고 해서 들어갔으면 제가 여기서 들어갔겠죠. 그렇죠. 여기서 들어갔어도 그래도 수익권 30틱 이상의 수익권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대응을 안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은 292, 290, 227, 2,900, 200, 29,227 라인에서 강하게 좀 저항을 받은 모습 보여지기 때문에 좀 확실한 자리, 첫 자리에 대해서 좀 좋은 수익권 가져가기 위해서 네. 확실한 자리 좀 기다렸고요. 거의 11시 거의 전에 체결까지 기다리면서 체결되고 전고점에서 빠져나오면서 38틱 좋은 수익 거뒀고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어제 상방세 나왔다가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방향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1시 이후에도 흐름이 좀 안 나오는 11시 이후에도 움직임이 안 나올 거라서 11시까지 좀 기다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안 나왔어요.
여기가 네. 11시 부근입니다. 그 이후에도 움직임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가 11시인데, 움직임이 안 나와가지고, 이전에서 29,266라인에서 좀 때려 맞은 움직임이 보여지고, 그리고 20라인 때도 돌파를 했거든요. 반등 움직임 나올 때, 중간 저항대에서 좀 짧게나마 수익 거두자 해서, 22틱, 전저점이죠. 저항대. 강한 저항대로 말씀드린 이 라인대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만큼의 수익 거두면서 어제, 플러스 60틱 수익이었는데요. 네, 수익이 좋네요. 항생 두 번으로, 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어제, 세 번째 진입을 했는데, 세 번째 진입을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네. 그 자리는 이제 계약수에 대해서 최소 계약수 제가 대응을 하면서 좀 작게나마 손실이 있었는데, 거의, 틱스로는 거의 한 10틱 정도 손실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네. 수익권을 하면서 어제 세 번째 대응하면서 상승에서 좋은 수익 거뒀습니다. 네. 생각을 할 게 중요한 게요. 강하게 저항대 이전 장에서 그어놨고 그 장에 대해 오늘 장에 대해서 거기서 유효하게 움직이면은 그 저항대가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게 오늘 좀 매매 복귀에 대해서 네. 좀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저항대 계속 부딪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잘 중점으로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두 번의 수익권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매매 복귀 끝났고요. 시초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 항생 시초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9240이에요. 29,240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여기 주황색 스위스선부터 오늘 항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자, 어제 뉴욕 증시 하락했어요. 하락했는데 그렇죠. 시초가가 어제 종가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초가가 거의 종가 기준으로 종가에서 거의 차이 안 나게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 어제의 종가랑 비슷했다면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예측은 시초가 예측은 가능한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기준점을 주고 매매를 진행하진 않으니까 시초가 나오고 나서 결과치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초가 확인을 했고요. 국내 선물 나스닥 지수도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네. 좀, 차트 지금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와, 국내 선물 많이 떨어졌죠? 그러네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하고 지금, 나스닥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항상 시초가 일단 잡히고 나서 움직임 보고 있는데, 관망세 가지고요. 네. 국내 선물 하방세 엄청나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게 나온다 안 왔다 나온다 말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국내 선물장에서 하방세로 좀 강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지와 저항대 구별 안 하고 좀 강하게 매도세로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분명히 좀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새벽장에 대해서 떨어졌는데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는 좀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게 당연히 오전장에서는 나스닥이 움직임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항대에서 좀 부딪힌 걸로는 보여요. 여기 라인에서 좀 부딪히는 걸로 보이는데 나스닥은 일단은 같이 보면서 항생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국내 선물이 하방세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생에서도 하방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움직임이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좀 대기하도록 하는데 오늘 첫 자리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네. 29,198에서요. 29,198에서 매도 대응 바로 잡아두고 반등받고 올라오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첫 자리를 지금 불러주셨는데요. 29,198 매도 대응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소효과는 20개 잡으면은 될 것 같고요. 네. 20개 잡으면 될 것 같고 18라인까지죠. 예, 20개 잡아주시고 29,198였어요. 국내 선물이 하방세 나오는데 항생도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29,200대까지 좀 무너졌죠. 그러네요. 29,200대까지 무너졌으니까 29,200대에서 올라오면은 무너진 라인 때 지지받으면서 매도 움직임으로 기대해보고 29,200대 근처 두 픽 내려서요. 29,198에서 매도 대응하고 손절호가는 20개 주고 오늘 첫 자리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29,198에서 매도 대응한다고 하셨고요. 손절호가는 20틱으로 잡으셔서 29,218로 잡으셨습니다. 자, 첫 자리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요. 자, 국내 선물이 하방 추세 강하게 나오니까 항생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움직임이 네. 국내 선물은 계속 이전 장에 대해서 저점을 전부 다 돌파하고 하방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강하게 매도세로 네. 나왔고요. 지금 나스닥은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항생은 시초가 잡히자마자 하방세가 나오고 있고요. 시초가가 이제 어제 새벽장에 대해서 S&P와 나스닥이 전부 다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주춤하는 좀 조정을 받는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S&P하고 나스닥이 하락세로 나왔는데 항생은 예상보다 시초가가 위로 잡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하방세에 대해서 잘 나오면서 밀어주는 모습 보여지는데 국내 선물도 떨어지는 모습 지금 현재 항생이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은 아무래도 국내 선물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눌림을 받는 자리 저는 29,200대에서 좀 지지받고 하방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은 혹시라도 손절효과 건들면은 29,240선 시초가 근처에서도 매도 대응도 유효한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올라오는 자리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복귀할 때 어제 대응 첫 자리에 대해서 거의 10시 45분쯤까지 좀 기다리다가 그때 체결되고 좋은 수익 거뒀거든요. 네. 오늘도 원하는 자리, 물론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지만은 원하는 자리에서 대응하면서 원칙적으로 꾸준하게 리스크 관리 하고 그리고 수익 만들 수 있는 구간을 수익 만들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0시 15분에 저희가 이제 시초가가 나오고 30분 이후에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면 15분부터 시초가 나오고 나서 쭉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30분 이후부터 차트를 봐도 좀 상관이 없는 건지 이런 점도 좀 궁금증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적으로는 10시 25분 이상, 10시 25분 이후에 네. 그때 움직임이 좀 나올 때 그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같은 날은 국내 선물이 워낙 하방세가 나왔고 그리고 항생도 시초가 잡히자마자 매도세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따라가려고 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보통적으로는 조금 있다가 시장 가격이 좀 나오고 나서 가격 움직임이 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좀 이례적으로는 이전에서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보면서 워낙 움직임이 오전장에 대해서 강하게 나와버리면은 항생도 이내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평소보다는 좀 빠르게 진입해서 현재 흐름 따라가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관망세 보는 동안에요. 저희 또 여러 가지 시청자 질문이나 아니면 평소에 무료 방송 보시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신 게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질문이 가장 많은 거는 항생에 대해서 이제 오전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항생에도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항생 대응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대응을 하면서 데이트레이딩 기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움직임 자체에서 어느 움직임에서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 그 원칙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죠. 거기에 그게 서 제일 많은 중요하죠. 질문을 하시는데 네.
어쨌든 간에 손절 효과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맞게 대응을 하면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네. 수익을 볼 가능성이 커지겠죠. 매도로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전체 움직임이 매도 추세라 그러면은 매도로 당연히 대응하는 게 확률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매수냐 그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게 차트 상관관계, 그리고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대, 그것만 이해하셔도 시장의 방향성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것은 이 차트 지지와 저항대와 추세선에 대해서는 비단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평선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렇죠? 네. 그것만 볼 줄 아시면은 차트 분석에 대해서 캔들 차트로 나온다고 하면은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현물도 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재 좀 인기가 많은 비트코인도 캔들 차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충분히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대 보면서 근데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당일 청산이나 혹은 한 2, 3일 내에 좀 수익권 보는 안에서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그날 기술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연말에 보통 항생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보통 상승 랠리라고 해서 좀 오르는 모습을, 산타 랠리라고 해서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다행히 항생은 그런 영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거를 좀 보여드릴까? 작년 거까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작년 거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일봉으로 봐도 안 나오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항생을 거래할 때, 네.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오늘자에 대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오히려 쳐대는 장이 더 많았어요. 작년 장에서는 뭐 산타 랠리로 해서 뭐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쳐대는 게 많았고,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큰 게 움직임 자체가 연말 때 제가 기억할 때 위아래를 많이 쳐대면서 개미들을 많이 죽이는 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해서도 연말이라고 다들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오늘장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그 산타 랠리 상승은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그날 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워낙 항생이 그런 거에 데이 트레이닝으로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소폭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6.49포인트 하락한 3,281.12%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지금 대응 자리 나왔는데 지금 차트 눌림목 받아서 어떻게 지금 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대표님? 29,198에서 매도로 진입되어 있죠? 네. 이거 그대로 홀딩합니다. 그대로 네. 홀딩할게요. 여기서 29,150선에서 만약에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음봉으로 나오면은 그때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때 취소하고요. 지금 저점이 29,130선까지 떨어졌죠? 네. 여기 라인 뚫리면 제가 취소하는데 반등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10시 28분 되면서 움직임이 슬슬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반등 움직임 나오면 일단 29,200대에서 한 번은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손절효과 리스크 관리하면은 시초가에서도 매도 대응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올라오면 그때 매도로 대응하고요. 만약에 지금 저점 29,130선을 돌파하고 매도 추세가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네. 기다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29,198 매도 대응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29,130 너무나 또 강하게 내려간다면 그때는 취소를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차트 한번 집중해 볼까요? 일단은 첫 자리에 대해서는 네. 정말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자리에 대해서 이전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 좀 20개로 짧게 주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잡아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첫 자리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저항대 혹은 지지대로 좀 움직임이 나온 자리에서 무조건 좀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29,150선에서도 진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진입은 상관없는데 그 위로 저항받을 거 예상해서 29,200대면은 지금 여기서 분봉으로 바뀌고 양봉으로 지금 나왔죠. 우분봉 보시면은 음봉으로 강하게 나왔다 양봉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5위평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그 라인선이 바로 29,200대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올라오는 모습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포지션 그대로 가져가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끝나자마자 무섭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저 29,198 체결이 될지 계속 차트 보겠습니다. 네, 움직임 빨라지죠. 움직임 빨라지고 현재 29,186 라인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29,150선 무너지면 하방세로 더 강하게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움직임 보면서 취소할 구간 있으면 취소하도록 하고요. 네. 손절호가 20개로 짧게 잡습니다. 움직임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어될 수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쳐대는 장에서는 그냥 손절호가 내주고 나오는 게 낫고요. 네. 29,198 일단 청산 기다려보도록 하고 손절호가 20틱 잡고 체결되면서 하방세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항생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24.45포인트, 0.08% 하락한 29,209.64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네. 체결이 된 건가요? 네. 자, 29,193까지 올라왔고요. 거의 저항대, 저희 진입한 후가까지 올라왔죠. 네. 98라인까지 제가 29,198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서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90라인 때.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대로 일단 포지션을 가져갈게요. 네. 체결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오면서 지금 자리에서 체결돼야지 아니면은 돌파하고 매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193자리. 5위평대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2평선 보시면 5위평대에 부딪히고 있고요. 98까지 기다려볼게요. 지금 진입해도 나쁘지 않은데, 처음에 이제 좀 정해진 자리죠. 98라인까지 잡으면은 손절호가를 18라인까지 줄 수 있거든요. 네. 20틱 보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자리를 잡으실 때 이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손절호가 자리 20틱에서 25틱 정도의 그 잡는 구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잡으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든 시장 대응은 리스크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진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움직임 자체가 29,198에 잡으면 손절호가 20개면 18라인까지죠. 그렇죠? 18라인까지면은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전고점 그 꼬리 부분까지는 좀 저항대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호가 좀 20틱으로 잡아놨었는데 체결되고 나서 좀 방향성 보고 제가 한 23개까지 늘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선물 지금 보시면 국내 선물 지금 반등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반등 받았죠. 네, 다시 오른 모습이네요. 국내 선물 반등 받으면서 항생도 같이 올랐죠. 네. 굉장히 그 종목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큰 추세는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 올라오고 저희 체결가 보면 거의 전고점 저항대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 저항대까지 올라오면서 항생 체결가 기다려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첫 진입 자리가 좀 늦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자, 33분 지금 현재 시간. 네, 체결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리 기다릴게요. 네. 리스크 관리 당하더라도요,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후회가 없겠죠. 그렇죠? 네.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33분인데 35분 넘어서는 35분까지 안 오면은 제가 다시 진입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고, 이번 분봉, 이번 양봉까지 좀 기다리면서 29,200대까지 올라오는 움직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 보너스 주신다고 대표님께서 더 분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점점 누적 수익 쌓여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방송이 이제 올해 12월 말이 되면은 공개를 하실 건가요, 대표님? 그럼요. 연말 때 공개도 하고, 그리고 인사도 좀 드리면서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리딩 자리에서 네. 물론 100% 승률이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 네.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수익으로 만들어지면서 누적 수익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말 가서는 제가 누적 수익 약속한 거 꼭 이행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쉽게도 98라인까지 못 올라왔죠. 그러네요. 힘이 좀 덜 들어갔네요. 네. 취소, 놓쳤어요, 움직임. 이전에서 94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쉽지만은, 첫 진입자리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93까지 올라왔었죠. 취소하도록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을게요. 하방세는 맞았는데, 98라인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모습으로 보였죠. 네.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5위평대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방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분봉 바뀌었거든요. 네. 자, 지금 자리에서 지금 좀 집중해서 볼게요. 하방세로 여기서 밀어지면은 강하게 매도세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도세 이제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빨간 날인데 외국에서도 좀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항생시장 쉬고 있는지 아니면은 계속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생 어떤 종목이든요. 네. 휴장일은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은 대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남들 쉴 때 당연히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큰 명절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시장 움직임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상.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구태여서 휴일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당연히 증시는 휴장이겠지만, 자체 휴장을 하시는 것도,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쉬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은 당연히 쉬고요. 미국 증시는 쉬는데, 중국 증시도 쉬겠죠. 중국 증시,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날 그냥 쉬어요. 그냥 안 해서, 네. 시청자분들도 그날만큼은 좀 쉬면서 연말 즐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차트 지금요,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흐름이 바뀐 건가요, 대표님? 일단은 하방세 29,150선에서 돌파하면서 전저점에 대해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매수로서 움직임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저는요, 29,188에서 29,188에서 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매수로 들어갈게요. 자, 벌써 또 두 번째 대응 자리, 첫 번째가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손절호가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29,188에서 네. 매수로 대응하고요. 손절호가 숨기 잡아서 68까지 버텨보도록 하고, 네. 지금 이전에서 전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상방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자, 매수 움직임 나오면은 강하게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체결됐습니다. 네. 자, 손절호가는 20개로 29168까지 잡도록 하고요. 네. 68까지 떨어지면은 위아래로 그냥 쳐대는 장이에요. 추세 전환되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손절호가 내주는 게 맞고요. 청산 자리는 움직임 보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순조롭간 스무틱 항생 29,188에서 매수 대응하셨는데요. 지금 체결이 돼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 29,190선 그 위아래로 지금 약간 부딪히는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서 29,188에서 매수를 대응하신 건가요? 보통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네. 초반에 매도세가 나와서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동지 나왔다가 매도세가 나와서 그 전저점 있죠. 네. 지금 오늘점에 대해서 전저점에 대해서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럴 그렇죠. 때는 매수 움직임이 만약에 나오면 슈팅 자리로 시초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뭐 확률적으로 싸우는 건데 그 자리에 대해서의 조정을 좀 예상보다는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지만 결국에는 상방 움직임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청산 자리는 29,220선까지, 29,220선까지 지정가 청산으로 좀 잡아주시고, 네. 지금 물리는 29,200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오는 움직임 기대를 좀 해보고,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산 잡아주셨습니다. 29,220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아서 살짝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자리, 대응 자리, 청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요, 29,200대 위로 움직임 나오면서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68에서 손절효과 나와야 됩니다. 예상보다는 전저점에 대해서 지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68라인 건들면 당연히 빠져나와야 돼요.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29,200대에서 지지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68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고요. 손절효과는 스무티 그대로 잡아주시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29,168 손절효과 여유가 있어서 좀 다급하진 않는데요. 좀 아쉽네요. 29,200선까지 올라갔다가 빠르게 지금 좀 하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나스닥 올라가고 있죠. 전고점 돌파하면서 양봉 나왔고요. 국내 선물도 하방세 나왔다가 좀 양봉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항상 시초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네, 빠르게 지금 올라가네요. 29,220선까지 지정가 청산 잡아주시고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스닥도 올라가고 지금 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항생의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까 매수세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29,000 네. 그렇지 올라오면서 네. 청산 거두면서요. 네. 오늘 첫 자리 좀 좋은 수익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예상이 맞으셔서요. 정말 29,220 좀 높게 잡은 것 같았는데 쭉쭉 올라가네요. 지금 하방 추세일까봐 불안했었는데요. 상방 추세, 매수 추세로 확실히 보이고 있어서 지금 청산 자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터치한 다음에 또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아무래도 시초가까지 잡으려고 했었는데 시초가 전에서 좀 중간 저항대에서 29,240선이 시초가인데 29,220선에서 지지하면서 좀 중간 저항대에서 일단 좀 첫 자리 32틱 수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수익에서 좀 만족하면서 빠져나왔고요. 지금 시초가 29,240대 처음 건듭니다. 그렇죠? 처음 건들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나스닥 전고점 돌파하면서 양봉 나왔고요. 국내 선물도 매도세에 대해서 빠진 움직임 나오니까 바로 반등 움직임 나오면서 시초가까지 올라왔죠. 네. 우리 항생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에 대해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상방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로서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첫 자리 좀 기다리면서 대응했었는데 32틱 수익으로 가져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32틱 첫 스타트가 나쁘지 않은데요. 정말 좋은 거죠. 점점점 첫 대응 자리에서의 거두는 수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이어가서 이제 두 번째 대응도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청산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는 게 더 나을까요? 보통적으로 저는 바로 안 들어가요. 네. 보통적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이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은 좀 바로 진입도 나쁘지 않은데 네. 계단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교육할 때 심리적인 멘탈 싸움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해외 선물 시장이나 모든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는 진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입을 최소화시키고 원하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체결 안 되고 떨어지면은 아까 전에 보셨죠? 취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취소하고 다시 또 기다립니다. 근데 네. 상생이 전저점에 대해서 지지받고 강하게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대응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잦은 진입은 하지 마시고요. 청산하고 빠져나왔고 현재 수익금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는 마음적인 감정적으로 마음을 좀 만족을 하시는 시간을 좀 텀을 두시고 그 다음에 시장 움직임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로바로 대응하는 거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냅두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29,240선 시초가에서 상방세 나오다 부딪혔죠. 네. 역시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대는 확실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보여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매수로서 움직임을 대응할 거면 시초가에서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를 가지고 시초가 돌파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대응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포인트가 첫 매도 대응을 하셨는데 바로 흐름이 안 나오니까 취소하고 과감하게 매수 전환을 했던 게 유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빠른 판단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저는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생이 전저점에 대해서의 지지를 받고 상방세가 강하게 나오면은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아마 한번 그랬어요.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제가 한번 손실 났거든요. 그때 리스크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리스크를 지금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리스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번에도 좀 그런 움직임을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전저점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좀 매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대응을 했었는데 바로 좀 찾아오면서 오늘자 수익으로 좀 시작을 하네요. 네, 요즘 좀 보니까요, 40분대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좀 승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의 운대가 계속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흐름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판단을 하시다가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시간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첫 자리 두 번째까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장 전략 들으면서 좀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지금 움직임도 말씀드리고요. 오후장 움직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은 관망세 가져야 돼요. 그렇죠? 매수로 나오다가 29,240선에서 부딪히고 있고, 지금 물려있는 자리가 29,220선, 저희가 청산한 자리거든요. 네. 중간 저항대를 보시면 되고, 시초가에서 벗어나면서 매수세 나와야지 매수로 대응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움직임 나와야 대응하고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29,200선, 저희 첫 번째 진입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매수 대응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 돌파하고 쭉 올라가면은 아마도 매수 추세로 29,300대까지도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방세가 떨어지면은 오늘 저점 있죠? 29,140선 말고 29,150선에서 움직임 판단하는데 그 아래에서 지지 받으면서 매수로 대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초가 29,240선 돌파하면 29,300까지 볼 수 있고요. 떨어지면은 29,150선 그 저점에서 매수로 대응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시초가 벗어나면 바로 매수로 좀 추격하면서 대응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요점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또 오후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또 저희 오늘 무료 방송 하니까요. 그때 오후장 함께 같이 전략을 대응해 나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첫 자리에서 수익을 거두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